안중규TV, SNS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청와대 탄저균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이네요. 백모 선생의 세월호와 탄저균이라는 글도 진짜 촌철살인이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와 탄저균.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어린 학생들에겐 아무 문제 없다. 선실에 머물라라고 방송한 다음 반스 차림으로 탈출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에겐 한반도 위기를 충분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취지로 큰 소리 빵빵 방송하고 지들만 살겠다는 건지 탄저 백신을 수입했다. 사람들 사이에선 수입해서 쌓아 놓은 게 아니라 맞은 거 아냐 라는 의혹이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준석과 문재인의 차이는 반스뿐인 것 아닐까? 이준석은 반스만 걸치고 탈출했고 문재인은 정장 수트로 탈출 준비? 앞으론 이름도 헷갈릴지 모른다. 이재인과 문준석. 이상은 백모 선생의 촌철살인 글이었습니다. 청와대 작자들 진짜로 웃기는 짬뽕들이네요. 국민들 안중에는 없고 지네들만 살겠다는 상저질 저질 인간들이네요. 지난 10월 2017 국감에서 탄저 백신 청와대만 구입 이라는 김상훈 의원의 10월 13일자 국민일보 기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청와대 경호실의 탄저 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10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 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산 탄저 백신인 이머전트 500도스 예상 가격 3천만 원, 예산 3,050만 원 구매 요청을 하면서 법적 절차, 구매 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구매 목적은 탄저 테러 시 BIP 및 근모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식약처의 공문에 따르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관련 전문가, 청와대 경호관, 한국의약품센터 관계자 1인이 7월 26일 서울 강남구 HJ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탄저 백신의 특례 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를 했다. 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바이오티렉스, 엔스렉스 백신 에드스워브드, 공급원,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사로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 미공급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생산 수입 실적, 제네리크 약품 허가 및 공급 현황, 심평원 보험 청구도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 국가 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5월 28일 당시 국방부는 우리 군은 탄저균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방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방부는 이날 미 본토에서 부주의하게 발송된 탄저균이 오산 미 공군기지로 보내진 것과 관련한 입장 자료에서 탄저균 관련 예방 백신은 국내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2016년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며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군에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 사고 이슈가 촉발됐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며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 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탄저 백신 개발을 시작해 2017년 현재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며 2019년 개발 완료 목표로 민간 기업이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탄저 백신 구입 완료 여부는 현재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프로플록사신은 독일의 화학제약회사인 바이엘이 개발한 항생제로 약칭 시프로로 불린다. 호흡기 감염, 귀, 코, 목구멍 감염, 폐혈증 등 각종 감염에 대한 항생제로 이용되는데 동물 탄저의 항생 효과가 높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탄저병 치료제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독시사이클린은 탄저, 브루셀라, 페스트, 야토, 전염성 발진 티푸스, 털진드기병 치료에 쓸 수 있고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예방 목적 또는 항말라리아제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이 1980년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해 현재 2,500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과 천연두, 페스트균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10월 13일자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미리 나왔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못 물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는지 참으로 한심한 제1야당이네요. 국민들의 원성도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 어느 네티즌은 지들만 살겠다고 외국산 탄저균 수입해 주사 맞았다고 구매 목적이 탄저 테러시 BIP 및 근모자 치료용이라고 전쟁은 없을 거라고 국민을 방심시켜 놓고 지들만 백신을 맞아 진짜 개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이네요. 청와대 식구들만 국민의 세금으로 백신을 맞아 문재인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둘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네요 라고 까발렸네요. 그런데 더욱 무서운 사실은 북한의 정은이가 그동안 미사일 실험을 했던 것은 핵폭탄보다 탄저균 탑재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ICBM의 핵폭탄 대신 탄저균 탑재 시도라는 관련 기사도 옮겨봅니다.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도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네요. 북한, 탄저균 ICBM 탑재 실험 시작. 북한이 최근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익명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미국 정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의 탄저균 미사일 탑재 실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탄저균이 사멸하지 않도록 내열, 내압 장비 등의 실험을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실험에 모두 성공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이전부터 북한이 탄저균을 배양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주한미군들이 2004년께부터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사히는 한국도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이 탄저균 및 천연두 외에도 페스트 등 다양한 생물무기를 독자적으로 배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며 화학무기도 1980년대부터 생산을 시작해 현재 2,005에서 5,000톤을 저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타운의 관련 기사를 본 네티즌의 글입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매 요청서. 탄저균이 북한에 5,000톤이 있다고 한다. 100kg만 서울 상공에 날리면 300만이 버르적거리다 비참한 몰골이 되어 즉사한다. 핵무기는 사용하면 즉시 표시가 나지만 탄저균을 뿌리면 누가 했는지 한동안 알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상의 핵무기는 원자탄이 아니라 생화학탄이다. 조금만 사용해도 사회적 집단공포증을 일으켜 전쟁 의지가 조기에 소멸될 수 있다. 생물학 무기는 북한에 13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보도돼 있다. 탄저균은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청와대는 지난 10월 13가지 생물학 무기 중에서 한 가지인 탄저균에 대한 백신 이머전트 500개를 콕 집어
국가 예산 3,005만 원을 들여 긴급 구매했다. 아마 투여했을 것이다. 이 제품명은 바이오티렉스, 엔스렉스 백신 에드소어브드 이라 한다. 청와대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백신 주사약 수입을 명령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자들을 위한 치료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수입 목적을 기재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청와대가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백신은 도착했고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 10월 13일 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폭로됐지만 그동안 잠잠해왔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에 대해 한국당의 공격이 이어지지 않고 국민적 저항이 시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괴이한 일이다. 필자 역시 12월 21일 아침에야 뉴스타운 동영상 뉴스를 보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 기사가 불과 몇 개밖에 없다. 이 사실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문재인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둘 수 없는 중대한 범죄 사건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에게는 전쟁은 절대로 없다고 안심시켜 놓고 자기들만 핵과 생물학 무기로부터 살아남겠다는 것을 실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는 핵무기의 안전한 벙커 시설이 있다. 여기에 더해 탄저균 백신 주사를 맞았다. 백신 주사는 한국에 없다. 수입을 해야만 한다. 수입 능력이 있는 자기들만 살고 5천만 국민은 죽어도 좋다는 것이다. 치가 떨릴 일 아닌가? 이는 도덕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것으로 국민 저항이 노도와 같이 솟구쳐야 할 중차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둘째, 북한에는 화학무기도 여러 종류가 있고 생물학 무기도 13개 종류나 된다고 한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탄저균에 대한 백신을 주문했다는 것은 북한이 탄저균을 사용할 것이라는 귀띔을 해주었다는 말이 된다. 청와대 발갱이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남한 인구를 탄저균으로 깨끗이 청소할 테니 너희들 500명은 백신 주사 맞고 살아남아라 이런 뜻일 것이다. 이상은 네티즌의 글이었습니다. 청와대 작자들은 개보다 못한 짓거리를 했네요. 백모의 말처럼 세월호 선장넘이나 대한민국 선장분이나 50보 100보이네요. 안중규TV, SNS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네요. 축복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